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진지한 언니 에밀리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가 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를 갈 생각을 하고 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캐나다로 나왔고, 그리고 저는 비자를 받자마자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신랑이 2달 먼저 캐나다로 왔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캘거리로 갔느냐? 사실 밴쿠버에 저의 절친이 살고 있었어요. 이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네 잠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밴쿠버가 너무 좋고 도시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영어가 절대 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서 신랑이 그때 캘거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밴쿠버에서 한 비행기로 1시간 40분, 1시간 반 거리던가 이렇게 조금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이제 BC주가 아니라 알버타주예요. 그래서 캘거리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이 지금만큼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인마트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 그렇게 번화하진 않았죠. 그런데 캘거리에 가서 먼저 정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캘거리로 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캘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의 캐나다의 약간 고향 같은 도시예요. 일찍 오지 않았어요. 저도 20대 거의 27에 처음 왔으니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게 나이에 그렇게까지 구속받지 않을 수 있구나. 뭔가 한국은 27이면 정말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그때만 해도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안정된 직장과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캐나다는 그냥 내가 노력만 하면 나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 특히 동양인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여기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27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막 20살, 21살, 2살 막 이런 친구들이랑 엄청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많은 걸 경험하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아직도 소중하고, 지금은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그때 정말 한류 문화, 한류 열풍? 그때 빅뱅과 2NE1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 친구들의 노래를 캐나다 와서 배웠을 정도로 정말 친구들과 별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한인 이런 대회 가서 춤도 추고. 맞다. 저희가 캘거리에 KCC라고 랭귀지 익스체인지 클럽을 만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UOBC에 JCC라는 그런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어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 근데 그거는 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 코리안 이런 수업은 학점을 못 받는댔나?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JCC 하는 이제 제 룸메이트가 이제 일본 친구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백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JCC 모임을 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자친구가 이제, 왜 그럼 KCC는 그러니까 코리아는 없냐, 한국말 너네 걔네 근데 빅뱅도 좋아하고 막 2NE1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문화 그렇게 좋은데 왜 한국말 배울 생각은 없냐, 우리도 만들자, 우리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해갖고, 그때 KCC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정규 동아리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한국말 가르쳐주고 영어 배우고 하고, 어떤 날은 펍에 가서 윈데이 같은 데는 이제 그거 끝나고 항상 가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좀 친목을 다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같이 캠핑도 가고
캐네디언 그런 문화체험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정말 한 5명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30명 이렇게 넘게까지도 항상 있어서 항상 그 유부씨의 그 빈 강의실을 막 찾아가지고 저희끼리 막 모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신랑은 그때 7월 말인가 들어와서 9월 학기를 딱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캘거리에 있는 UofC라는 대학교에 거기 ELF 코스가 있거든요. ESL 코스죠. 그거를 들어갔어요. 3개월 페이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 부설 ESL을 들어간 거죠. 그렇게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거의 말쯤에 왔기 때문에 이미 학기가 시작된 후라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사설 ESL을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2달을 다녔어요. 2달 다니고 좀 늘만하다 싶을 때 이제 학원을 그만두게는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대학 부설 ESL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부설을 가면 그 대학교의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공부 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파티를 하거나 뭐 종강 파티 그런 느낌처럼 뭔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설학원도 조그만 소소한 이벤트들은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제가 다시 캐나다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면 대학 부설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든지 그냥 기회가 생기면 외국이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어차피 나를 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다들 한 번씩 생각하실 거예요. 캐나다는 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서버 일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냐면 서버가 시급 외에, 뭐 시급은 기본 시급이지만 팁을 받으면 조금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한국 식당은 아니었고 좀 이렇게 외국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옛날엔 되게 귀여운 옷차림 막 어그부츠 신고 막 좀 귀여운 옷차림으로 다녔었는데, 막 그런 막 술도 팔고 하는 펍이나 이런 데 가갖고 이력서를 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거절도 당했죠. 거절도 당했는데 정말 일하고 싶었던 한 군데에서 그 매니저가 저를 보더니 그럼 너가 만약에 그때만 해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알버타주에 그런 술 파는 데서 일을 하려면 그 술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해요. 뭐였지? 이름이 뭐였는지는 제가 나중에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 자격증 필요했는데 그걸 따오면 너를 하야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매니저가. 그래서 정말 한 이틀 만에 그냥 막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돈을 지불하면 온라인 시험을 보고 이제 패스를 하면 나중에 이제 수료증 같은 게, 카드 같은 게 날라왔었는데 그거를 막 들고 신나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매니저가 보더니 놀래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영어로 이걸 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의 속마음이 저에게 들린 거죠. 근데 저를 보더니 난 네가 이거를 이렇게 빨리 따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했죠. 그때 이력서도 막 여기저기 많이 돌렸는데. 근데 또 그때 마음에 한국 식당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인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일본 스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투잡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곳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그곳은 이렇게 팁이 많은 식당은 아니었는데
그때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식당에서 나중에 LMO 서포트도 받았고 어쨌든 영주권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참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일본인 사장이었고 일본인 매니저였고 그리고 프론트 매니저도 일본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잘 닿아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LMO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었고 나중에 또 한국 분이 매니저가 되시고 그분이 이제 오너까지 되시면서 그래도 서포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MO라는 비자 자체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LMO 받는 분들은. 뭐 아무리 대우가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그냥 LMO라는 그 비자 이름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일하면서 좀 가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캘거리도 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에서 집도 가까운 곳에 직장을 잡고 그때 이제 다운타운에서 저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비가 뭐 따로 들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를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룸메이트들과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돈을 많이 생활비를 절감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조금씩 모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캐나다에 살아보자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 남자친구는 스타벅스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이삿짐 이런 쪽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LMO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남편을 지금 그 남자친구 학교를 보내야겠다. 그런데 제가 그냥 서포트 할 순 없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캐나다에서 먼저 간략하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신랑이 간간히 뭐 알바식으로도 방학 때 일을 하고 해서 서로 그렇게 일을 해서 이제 신랑 학비를 냈죠. 학비가 싸지 않아요. 인터내셔널일 때는. 그래서 거의 한 학기에 7,000불씩 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저희 신랑이 선택했던 학과가 페트롤리엄이었거든요. 공학 쪽 학과였는데 그때 이제 늘 한국 사람에게 인기 많은 회계사 아니면 데이케어 그리고 뭐 비서직 막 이런 거가 많았었는데 그냥 신랑이 좀 그런 석유공학 쪽으로 알버타가 워낙 이제 기름 오일 이쪽이 유명하니까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둘이 그냥 저는 영주권만 보고 달렸고 신랑은 이제 졸업만 보고 서로 그렇게 달리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막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좀 고생도 물론 했죠. 막 아껴가며 살았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 주변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중고 가구 같은 것들도 얻어서 많이 썼던 것 같고 애기가 우네요. 제가 캐나다 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횟수로. 산지 이렇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 초심을 잃은 것도 많고 영어도 뭐 그닥 늘지 않았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 이야기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만나시는 분들과 또 얘기를 해보면 비자 문제나 뭐 IELTS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좀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서로 위안도 얻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저 또한 기분이 참 좋아지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저희 신랑의 잡 같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취직이 조금 더 잘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일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부족하지만 그냥 캐나다에 사는 한 사람 또 소도시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